보르헤스의 상징 우주,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심화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연금술, 카발라, 미로, 그리고 타로를 통해 원소의 언어에서 의식의 지도로 향하는 깊은 여정을 안내합니다. 피크닉 신 영어 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보르헤스는 사원소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철학을 직접 집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연철학자가 아니라 문학적 형이상학자였으며 상징을 통해 세계를 사유하고 독자를 사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에서 지수와 풍은 자연철학 이론이 아니라 세계 해석의 상징적 언어로 등장합니다. 그가 즐겨 참조했던 철학적 전통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중세 연금술, 카발라,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철학입니다. 그는 이 체계들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만든 가장 우아한 지도로 보았습니다. 세계는 복잡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상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 하며 사원소는 바로 그 설명의 가장 오래된 문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 보르헤스와 연금술 사원소 철학입니다. 그는 연금술적 상징을 현대 문학으로 재구성한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보르헤스는 연금술사가 아니었고 연금술 이론서를 저술한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는 연금술 사상과 매우 유사한 상징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연금술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 연금술의 상징 언어를 문학적 사유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금술의 사원소 철학은 엠페도클레스에서 출발하여 헬레니즘 시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연금술 전통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연금술에서 사원소는 단순한 물질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 정신을 설명하는 상징적 체계였습니다. 불은 변형의 원리, 물은 용해와 감정의 원리, 공기는 정신과 사유의 영역, 흙은 물질성과 구조의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불, 즉 화는 정화의 도가니와 의식의 빛을 상징합니다. 보르헤스에게 불은 의식이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불은 정화의 원리이며 불을 통과한 것은 본질만 남습니다. 보르헤스의 원형의 폐허에서 마법사가 꿈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은 연금술에서 말하는 정신적 창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불은 세계의 표면을 제거하고 관념만 남기는 작용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물, 즉 수는 용해와 시간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에서 물은 용해와 재생의 원리입니다. 보르헤스는 이를 시간과 기억의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물이 모든 형태를 녹여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시간 역시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불멸자와 비밀의 기적에서 시간은 정체성 자체를 용해시키는 연금술적 산으로 기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즉 풍은 정신의 매개와 언어의 진동을 나타냅니다. 연금술에서 공기는 정신의 원소로 여겨졌습니다. 보르헤스에게도 공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는 언어를 공기의 진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알레프에서 세계를 담는 한 점의 경험은 언어와 인식이 우주를 어떻게 압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기 원소의 상징적 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흙, 즉 토는 구조의 영속성과 지식의 태적을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흙은 형태와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보르헤스의 도서관 역시 지식의 형태를 보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로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과 질서를 주는 흙은 동시에 미로의 벽이기도 하다는 역설이 바로 보르헤스 우주론의 핵심 긴장입니다. 보시는 표는 연금술 사원소와 보르헤스 문학 상징 대응표입니다. 불은 정화와 변형의 힘이며 의식의 빛과 창조를 의미하고 원형의 폐허와 연결됩니다. 물은 용해와 재생의 힘으로 시간, 망각, 해체를 나타내며 불멸자와 비밀의 기적에 대응합니다. 공기는 정신과 매개의 힘으로 언어, 사유, 소통을 상징하며 알레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흙은 형태와 구조의 힘이며 도서관, 미록, 기록을 의미하고 바벨의 도서관과 연결됩니다. 연금술 전통에서는 네 원소가 서로 변형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 상태, 즉 철학자의 돌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르헤스의 문학에서도 이 상호작용이 작동합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고 물은 흙을 침식하며 공기는 불을 확산시키고 흙은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보르헤스가 탐구한 궁극적 주제는 바로 무한입니다. 연금술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학문이었다면 보르헤스의 문학은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장, 보르헤스와 카발라 생명의 나무입니다.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유대 신비주의와 텍스트 우주론을 다룹니다.
보르헤스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카발라 개념은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문자와 언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가 우주를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보르헤스는 이 사상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확장하여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로 보았고 인간을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로 위치시켰습니다. 바벨의 도서관에서 이 구조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도서관에는 모든 가능한 책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할 때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이는 카발라의 우주관과 닮아 있습니다. 신성한 지혜가 단계적으로 세계에 드러나지만 인간은 그 전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상 구조와 일치합니다. 카발라에서 신의 본질은 에인소프, 즉 끝이 없는 무한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이 무한한 신성이 세계로 드러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보르헤스 역시 무한이라는 개념을 매우 깊이 탐구했습니다. 알레프에서 우주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한 점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은 카발라에서 말하는 신성한 중심과 매우 유사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보르헤스의 이야기 속 인물들이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여 점점 더 깊은 사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가장 아래의 말쿠트에서 케테르를 향해 상승하는 세피로트의 구조와 대응합니다. 보시는 표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와 보르헤스 상징 대응표입니다. 케테르는 무한한 신성의 중심이며 알레프, 즉 모든 시공이 담긴 한 점에 대응합니다. 호크만은 창조적 지혜를 의미하며 작가의 상상력과 최초의 언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나는 이해와 구조화를 뜻하며 도서관의 분류 체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티파레트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미로를 통과하는 인물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예소드는 연결과 매개의 힘으로 거울, 즉 세계를 복제하는 구조에 대응합니다. 말쿠트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며 도시, 도서관, 현실 공간과 연결됩니다. 보르헤스가 남긴 글들을 보면 그는 인간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철학, 종교와 문학을 만들어냅니다. 카발라 역시 그러한 시도의 하나였습니다. 보르헤스는 카발라를 통해 인간이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우주를 해석하려는 오래된 노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는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길을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진리의 한 형태일까? 보르헤스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7번째 장, 보르헤스 문학 속 미로와 만다라 구조입니다. 보르헤스의 미로는 해체된 만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 미로에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무한성입니다. 통로는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며 이는 인간의 지식과 해석이 끝없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복제 구조입니다. 거울처럼 같은 구조가 반복되며 세계가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한다는 철학적 상징입니다. 셋째, 중심의 불확실성입니다. 대부분의 미로에는 중심이 있지만 보르헤스의 미로는 중심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다라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보르헤스의 미로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인간의식은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보르헤스의 미로는 만다라가 해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다라에서는 중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미로에서는 중심이 불확실합니다. 이는 전통적 종교 세계에서 우주의 중심이 분명했던 것과 달리 현대 세계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보르헤스는 바로 그 상황을 미로라는 상징으로 포착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미로와 만다라의 철학적 구조 비교입니다. 보르헤스의 미로는 중심이 불확실하고 존재 여부조차 의문인 반면 동양의 만다라는 신성과 깨달음이라는 명확한 중심을 가집니다. 구조적으로 미로는 끝없는 반복과 분기, 만다라는 기하학적 대칭과 층위를 보입니다. 방향성에서 미로는 길을 잃는 과정, 만다라는 중심을 향해 수렴하는 경로를 지향합니다. 목적에 있어서 미로는 탐구 자체가 의미가 되며 만다라는 수행과 합일의 도달을 목표로 합니다. 시대 배경으로는 미로가 현대적 불안과 인식의 해체를 반영하고 만다라는 전통적 질서와 우주적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인간 의식이 세계를 이해하는 구조, 즉 동일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보르헤스는 종종 우주를 하나의 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책은 끝없이 이어지는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 미로인 동시에 만다라일 수도 있습니다. 독자가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 상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탐구의 시작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미로라면 그 미로를 만드는 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인간의 해석일까? 보르헤스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8번째 장 보르헤스 철학과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 대응입니다. 22장의 아르카나가 그리는 의식의 미로를 탐험합니다. 보시는 표는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와 보르헤스 문학 대응표입니다. 0번 바보 카드는 여정의 시작과 무지의 순수를 상징하며 미로로 들어가는 탐험가에 대응합니다. 1번 마법사 카드는 창조의 힘과 언어의 작동을 의미하며 원형의 폐허에서 꿈으로 인간을 빚는 마법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2번 여사제 카드는 숨겨진 지혜와 비밀 지식을 나타내며 바벨 도서관의 미공개 서가와 연결됩니다. 9번 은둔자 카드는 고독한 탐구와 내면의 빛을 상징하며 혼자 미로를 걷는 철학자에 대응합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는 시간의 순환과 반복 구조를 의미하며 멈춘 시간과 순환하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12번 매달린 사람은 관점의 전환과 역설의 인식을 상징하며 창조자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순간과 연결됩니다. 13번 죽음 카드는 변화와 변형, 인식의 탈피를 나타내며 알레프, 즉 기존 세계관의 용해와 대응합니다. 16번 탑 카드는 기존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며 도서관이 곧 미로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번 별 카드는 직관적 통찰과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알레프 속에서 우주를 동시에 조망하는 경험에 대응합니다. 21번 세계 카드는 여정의 완성, 우주적 통합을 의미하며 세계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특히 17번 별 카드는 직관적 통찰과 희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알레프에서 주인공이 우주의 모든 장면을 동시에 보는 순간은 별이 상징하는 직관적 통찰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21번 세계 카드는 여정의 완성을 상징하지만 보르헤스의 문학에서는 완전한 결론이 거의 없습니다. 미로는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해석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르헤스와 타로 여정의 결정적 차이이자 닮음입니다. 타로의 세계 카드는 우주와 인간이 하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보르헤스 역시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 혹은 미로로 보았으며 인간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보르헤스의 여정은 세계 카드에 도달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타로의 여정에서 마지막 카드는 세계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미로는 세계 카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이 한 문장은 보르헤스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 4개의 상징체계 하나의 질문입니다. 연금술, 카발라, 만다라, 타로. 이 4체계는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 발생했지만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공유합니다. 인간의식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방식, 그 방식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이라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보르헤스는 이 4체계를 동시에 조망하면서 그 공통구조를 문학의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연금술의 사원소는 세계를 구성하는 4가지 힘의 언어이며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는 인간의식이 신성으로 상승하는 단계의 지도입니다.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는 기하학적 진리의 형태이며 타로는 의식의 여정을 22개의 상징으로 압축한 인류의 지혜입니다. 보르헤스의 문학은 이 4개의 지도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그가 남긴 미로, 도서관, 거울, 알레프라는 4개의 핵심 이미지는 이 4체계의 교차점에서 발생한 상징들입니다. 미로는 카발라의 세피로트적 여정이 해체된 형태이며 도서관은 연금술의 흑 원소가 지식의 형태로 현현한 것입니다. 거울은 에인소프의 무한 복제 구조이며 알레프는 타로의 세계 카드가 한 점으로 압축된 순간입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 힐링 철학은 이 모든 체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환합니다. 당신은 지금 미로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만다라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가? 당신의 의식은 연금술의 어떤 원소를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타로의 어느 아르카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위치를 설명하는가? 보르헤스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독자에게 미로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일은 오직 독자 자신의 의식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보르헤스의 상징 우주, 연금술, 카발라, 미로, 타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피크닉 신 영어 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